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 벌써 또 4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결석자는 또 아무리 또 성적이 좋아도 출석을 4분의 1 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 가지 또 훈련이든지 여러 가지 아주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강의는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또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도록 어떤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또 강의하는 중에 또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제도론 제4장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연역부터 청소년 육성 기금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로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 늘 하여튼간에 이 제일 우선적인 게 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적인 것을 떠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의 모든 것들은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청소년 육성 제도론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위치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법들은 한 번씩 진행해 가면서 하나씩 또 알아가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머릿속에 다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만 하나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우리가 이제 제도론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 기본법하고 보호법이잖아요. 보호법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면 청소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법은 청소년 기본법이고 이제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이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기본법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이 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청소년 육성법이 87년도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이 청소년에 대한 이 책임을 정하고 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규정한 것이 이 청소년 육성법 제1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이 대우와 권익 이것을 보장받음으로써 아울러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이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념을 구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라든지 창의성, 그 다음에 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성장 여건과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민주, 복지, 통일, 이 조국에 대한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청소년 이 육성법의 제2조 제1항에서 2항까지 명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사회, 국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이제 이 책임을 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국가와 사회에서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삶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의 성장과 여건, 그 다음에 사회 환경 개선, 이것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복지적이고 통일에 대한 이런 어떤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추진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청소년의 기본법에 우리가 의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의의는 어떤 의의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의 기본법의 의의는 자, 청소년의 기본법의 제정은 그동안 어떻게 돼요? 산발적으로 수립돼서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의 육성 업무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다음에 정책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에 관련된 이 법률들이 어떤 기본이 되는 이 법률적 지위 확보와 그 다음에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이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매년 이 5월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달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 계획의 실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에 대한 것들이 이 산발적으로 정립되어 온 것을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립됨으로 해서 이제 이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참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5월 달에 청소년 달을 규정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실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주요 이제 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로서 그래도 우리가 이 업무를 당장은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년 주요법이 언제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 있는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연역은 91년도 12월 31일에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 4477, 4477 아주 좋네요, 그죠? 이제 이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 1월 18일에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자격부여 제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행정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이런 어떤 이제 법들이 이제 또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2월 30일에는 자,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에 대한 이 자격 연수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운영자에 대한 이제 손해보험을 가입을 이제 의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쉼터를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원의 어떤 특별법인 설립 등기를 규정하고 신설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2001년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청소년 활동에 관한 이러한 사항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이 진흥법으로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으로 별도로 제정이 돼서 이제는 청소년 관계법이 이제 체계화되는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처음적으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모바일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바일과 관련돼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청소년의 어떤 성보호,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의 어떤 기본적인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적 사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막 이제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호되고 이제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이러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해서 오늘날에 이루었다고 해서 이 법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또 사회에 어떤 그런 적응해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적용들이 보완되고 발전되는 이러한 추세가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05년들에 들어서 자, 청소년위원회 이제 이런 법들이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위원회가 설치되는 거죠. 이런 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 규정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공무원의 법적 어떤 그런 소속 변경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더 이제 기본법이 보완되고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15년이었지만 2000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이루어져 가냐면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법은 기본적인 것은 국가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청소년 종합 어떤 그런 상담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상담 외에 어떤 긴급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어떤 그런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2012년에 들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차별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결정권,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라든지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이 사항을 규정하는 또 법이 이제 2012년도에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년 들어서부터는 자, 청소년 단체의 임원에 대한 이 결격 사유를 정함으로써 청소년 단체의 어떤 도동성과 그다음에 어떤 신뢰성 이거를 확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단체에 대한 이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의 본인의 업무인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이 활동, 복지, 보호 이런 어떤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2013년도에 또 이런 것들이 더 보완되는 이러한 추세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에 들어서 자,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평가, 그 다음에 벌칙 적용 시 어떤 그런 공무원의 의제를 신설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2015년도에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법들은 이제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 2016년도에는 자, 국가 및 지방단체로 하여금 이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근로기준법, 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어떤 그런 권리, 그 다음에 교육 및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청소년에 대한 근로 권익에 대한 이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이 보호를 두텁게 하고 그다음에 근로 권익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명시하게 됐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근로기준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명시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학생들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대학생, 전문대학 학생들도 청년들이 안 된 학생들이 이제 뭐 실습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각 기업체에 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어떤 그런 근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에 통해서 자기 돈을 내고 하지만 또 실습에 대한 그 회사에서 이익도 줄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돈만 받고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권익이 무시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보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근로기준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들어서면서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상담 및 어떤 복지 관련 기관의 장 그리고 종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 노동관계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에게 이제 신고하도록 그 의무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이 어떤 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이런 어떤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쉬쉬해서 갈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근로감독관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를 의무함으로써 근로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이제 강화를 명시하는 이러한 규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이제 12월 18일에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어떻게 돼요? 포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이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무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에 대한 것들도 사실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권익 보호 신장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인 그런 어떤 강화를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 자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결격 사유 적용을 이제 명시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지도사, 청소년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역할을 하여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그런 이제 청소년의 어떤 지도사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어떤 역할을 이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법적인 연역을 봤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간고사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정의잖아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이러한 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언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법령을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자로서 그런 어떤 용어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이라는 것은 청소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기본법, 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하자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고, 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도 이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제 19세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이제 24세 이하까지를 말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19세 이하까지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서만 24세, 9세 이상 24세를 우리가 청소년 어떤 기본법에서 청소년 활동 진흥이라든지 지원법, 복지지원법에서는 이제 중용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청소년 그 아동보호법 그다음에 어떤 그런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것들을 받으려면 민법에서는 19세 이하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다른 법률에서는 이제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는 9세서부터 24세 이하자를 우리가 청소년이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이 복지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이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육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육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정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관련된 학교 시설,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단체 시설이 있지만,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기본적인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육성은 하여튼에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데 우리가 청소년 육성의 어떤 그런 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이 균형 있는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소재로 하는 뭐 수련 활동이라든지 교류 활동, 그다음에 문화 활동, 다양한 이런 형태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활동은 학교 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청소년 이런 활동 기관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청소년 복지란 뭐냐? 자, 청소년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적 지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원은 뭐입니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지원서부터 어떤 그런 그 가정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복지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 수 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법은 이제 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기본법 제 3조를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것들은 쭉 나와서 이제 그 청소년 이제 기본법 3조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자 청소년에 대해서 그다음에 육성, 활동, 복지 이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호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용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술하시오라고 우리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보호. 그래서 이런 청소년 보호라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이 성장에 유한 물질이라든지 물건, 장소, 행위 이런 것들이 자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 보호라고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접촉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접촉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 내에 뭐 몇 미터 이상의 어떤 그런 시설, 유해환경 시설이 뭐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제 어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부모의 어떤 그런 주민등록을 이제 도용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유해환경으로부터 접촉과 접근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런 어떤 모바일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성인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이런 어떤 그 접근과 접촉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또 마련하는 것이 또 어떤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시설이란 이제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보호와 관련돼서 제공되는 이제 시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 이제 수련 활동, 교류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진행되는 이런 이제 활동에 대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청소년 지도자라는 것은 청소년 지도자 제 21조에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것이 있고 22조에는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청소년 시설,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법에서 이제 기본법에서 21조하고 22조에 이제 명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단체입니다. 자, 청소년 단체는 이 청소년의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든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우리가 이제 단체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이런 단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또 진행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서 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기본법, 어떤 기본적인 인권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은 자,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복지, 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은 인종이나 어떤 종교, 그다음에 성별, 연령, 학력, 신체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또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종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신체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권리와 기본적인 어떤 책임에 있어서 자,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으로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그다음에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에서 제5조 제4항 제1항에서 4항에서 이제 명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당한 여러 가지 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 관련한 이런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심의,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을 포함해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 그다음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돼요?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 청소년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하여튼간에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이런 또 책임을 다해야 대한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에 대한 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정의 책임입니다. 자, 가정은 자,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1차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이런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 제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정에 대한 책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사회적인 이런 어떤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모든 국민은 자,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이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사고와 이런 행동 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돼요?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강압적이고 위에서
이런 이제 뭐 어떤 면에서 찍어 누르기식에 대한 어떤 청소년의 지도를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이해하고 지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그 선에서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지도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을 무조건 어떤 방임한다, 놓아준다, 그냥 뭐 관심 없다 이게 아니라 비행을 방임하지 않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이해해야 되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청소년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국가와 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보호 수행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가 청소년의 어떤 균형 있는 성장과 그다음에 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수행에 대한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이런 것들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 재원을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는 이러한 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적으로 제8조 그다음에 제4항에 이런 어떤 그 재원을 수립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의무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어떤 법이라든지 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관리에 관한 어떤 협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어떻게 돼요? 홍보해야 되고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근로기준법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근로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이런 어떤 그런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에게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이 청소년 단체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이 교육적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여튼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됐든지 청소년의 이런 어떤 활동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법적인 이런 어떤 그 지원과 그다음에 이런 수립과 실시하는 이런 법적 책임을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청소년의 어떤 정책의 계획과 총괄 및 조정인데 이런 청소년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은 여성부 장관이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청소년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이 기본법을 어떻게 하다 5년마다 이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본 계획에 관한 어떤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년도에 기본 계획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육성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 그다음에 추진 목표, 그다음에 어떤 기능과 조정, 그다음에 분야별 주요 시책,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의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계획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또 이제 5년마다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리가 수립한다 그랬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해야 된다. 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인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이제 바로 올라갔다. 이제 본회의에 바로 올라갔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불법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기본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어떤 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시행해야 되고 연도별로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떻게 돼요? 다음 연도 시행 계획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추진 실적을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소관 상임위원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 이제 시행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추진 계획, 이런 어떤 추진 계획,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면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 장관과 관계의 어떤 중앙기관의 장은 어떻게 돼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이런 시행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정책 이제 위원회입니다. 이 청소년 정책 위원회. 자,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이를 총괄 조정하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정책 위원회를 현재 두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법에서 이제 제17조 1항에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청소년 정책 심의위원회는 이런 청소년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그럼 심의하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자,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13조 1항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고 청소년 정책의 어떤 분야별 주요 실책에 대한 어떤 사항이고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제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한 명을 포함해서 30명 이제 이내의 어떤 그런 위원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위원장은 누가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이제 각처의 중앙기관의 어떤 장관이 되는 거죠. 왜? 그 예산을 또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통신제 기술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부 차관,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차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기관 여기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나 경찰청장까지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기관의 차관, 그다음에 차관급 공무원,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누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일들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임기는 이제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년이라고. 2년.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조정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방 청소년 육성 위원회는 자, 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분들은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두루 거치면서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직, 그다음에 운영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관계기관의 어떤 그런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단체 장도 다시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서울시 청소년 특별위원회 어떤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해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서울특별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법을 보니까 제1조 목적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재 제4조 운영규정까지 제14조 운영규정까지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니까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특별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그 어떤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이하위원회를 한다를 어떤 면에서는 조직해서 조직하고 설치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는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민간단체 육성,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20명 내로 구성하고 있고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서울의 어떤 그런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특별위원회입니다. 자, 청소년특별위원회는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이 청소년 정책의 가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 및 점검을 위해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어떤 청소년 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의 참석 대상을 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별이나 연령별, 어떤 지역별로, 그다음에 각각 정책 청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행령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제 살펴보고 진행해 나가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청소년의 특별위원회는 국가는 여기서는 이제 청소년의 특별위원회는 국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어떤 청소년의 그 과제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점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청소년부의 전문가와 이제 청소년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이제 아까도 이제 개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회의 참석 대상을 정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연령 이런 것들이 이제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특별회의 참석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13조에 따라서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그다음에 단체나 시설 학계의 어떤 관계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한 청소년,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 청소년의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어떤 면에서 보면 2004년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제 2005년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정된 이 정책 의제에 따라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토론, 그다음에 워크숍,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굴한 것들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부에 보고하고 제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자립, 그다음에 정책 영역의 어떤 취업, 정보, 보호, 경계 등 5개 분야 33개 과제를 통해서 이제 정부는 96.9%에 해당되는 이러한 어떤 32개 과제를 이제 어떤 그런 심의하게 돼 있다. 과제를 수용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특별위원회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용했고 2005년 이번 것들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이런 선정된 정책 의제에 따라서 청소년 의견 수렴 토론과 워크숍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한 후에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 또는 제안하겠다.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이 자립을 통해서 정책 영역의 취업이라든지 정보, 보호, 경제 등 이 5개 분야 33개 과제를 제안하였고 정부에서는 96.9%에 해당하는 32개 과제를 이제 수용하게 됐다라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특별지 회의는 이 추진 절차를 우리가 한번 이 추진 절차를 보면 자, 첫 번째는 정책 영역을 선정합니다. 이 정책 영역 선정하는 것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하냐? 전국 17개 시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범식은 정책 의제를 선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출범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자, 정책 의제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를 발굴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죠. 그래서 과제 개발 및 체계화를 통해서 전년도의 정책이나 어떤 그런 추진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어떤 그런 그 절차를 따라서 이런 어떤 과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의 정책이 어떤 추진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정책이 빠졌다면 이제 가치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회의 그다음에 최종 정책 과제가 협의되고 선정되면 이제 예비회의를 통해서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하게 되죠. 정책 과제에 의한 정책 과제에 대한 어떤 소관 부처 및 이제 협의 기간이 이제 늦게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다 이제 이루어져 가면 어디로 갑니까?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정책 과제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소견 부처의 여러 가지 어떤 답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회의까지 이루어가고 이루어가서 이러한 청소년의 특별회의에 대한 어떤 정책 의제로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서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활동, 그다음에 복지, 보호에 제공되는 어떤 시설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활동을 필요로 하는 어떤 부지, 그다음 복지,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법 제3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때 청소년 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제 뭐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을 꼭 명시함으로써 여기에는 청소년단체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어떻게 돼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청소년 시설의 적합성, 공공성, 안정성,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적합성, 공사, 안정성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필요한 지도 감독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도 감독을 꼭 해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이제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뭐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또 어떤 좋은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아젠다를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립이 되면은 이제 청소년 시설도 엄청난 그런 어떤 이제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청소년 시설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청소년 단체입니다. 이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이 법인,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한 단체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 단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법인, 설립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인과 대통령이 정한 단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학교 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단체는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단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단체에 대한 것을 한번 5분간 휴식하고 이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